팀장님 이번에 오신 의뢰인분 얘기 들으셨어요? 왜요? 아 이번에 나이 많으신 의뢰인분 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졸업 계약서 쓰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저는 조론은 많이 들어봤는데 졸업 계약서 생소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되게 80년대 이때는 엄청 보수적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편분이랑 20대 초반에 만나서 혼인을 맺으시고 아이를 낳으며 살고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건축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돈을 많이 버시면서 유흥주점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남자분들 외도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남자가 좀 잘나면은 여자도 여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밖에서 혼외자도 데려오시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진짜 과거야말로 맞아요. 막장 진짜 그 혼외자 데려와서 막내 아들로 키우셔가지고 몇 년 전에 결혼까지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서.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 시대가 변해서 약간 상간소송 이런 것도 가능한 시대가 되고 그리고 막 배우자로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전업주부로서 기여도도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자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졸업계약서 써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상담 받아 보시니까 오히려 졸업보다는 황혼이용이 낫겠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 다 이제 네. 결혼시켰고 뭐 이제 더 이상 뭐 감정 싸움보다 네. 뭔가 새 출발하고 싶으면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혼외자도 상속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직 그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면 네. 그 재산 다툼이 엄청날 거예요. 원래 친자식도 그렇고 혼외자식들도 다 겹치니까 네. 이거 되게 좋은 계약서만 쓰려고 오신 건데 엄청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은. 혼외자 문제나 어떤 바람, 불륜, 부정행위 등의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이것을 용서하고 양해했다라고 추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아니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이혼을 청구를 못한다고 이런 흉악한 사안이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6개월을 엄격하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것들이 계속 분쟁의 원인이 돼가지고 몇 년씩 계속 싸우는 상황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한번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서로 싸우고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유발 요인, 혼외자의 존재, 불륜, 바람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의 사유가 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왔으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의 판단이거든요. 결국 기여도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부가 요소들도 있어요. 뭐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고 뭐 아플 때 뭐 얼마나 간병을 잘했고 집안일을 잘하고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으로 어떤 이 가정의 재산 형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실질적 기여를 했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데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가사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남편의 성공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본인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으면 50%를 넘기기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의 자식이면 당연히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혼외자도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들이랑 같이 배우자랑 같이 상속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혼외자인데 옛날에는 막 호적으로 입적해서 배우자의 친자식으로 등재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간혹이 아니라 생각보다 상당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아주 난리가 날 사안인데 그냥 또 여자분들이 그냥 초중고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생자로 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그럼 양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친생자로 등재돼
있고 혈연 관계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양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옛날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의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데려다가 키우고 친생자로 신고를 했으면 양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적 이혼 없이 조론을 통해서 서로 따로 살고 재산을 분리하자 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한 다음에 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이건 세금 문제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재산을 넘기면 이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로 인한 뭐 등기로 인한 취득세 이런 건 붙는데 어떤 증여세나 이런 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재산이 뭐 100%가 있고 아내는 0이다 하더라도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공동의 부부 재산을 분리한다라고 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론은 이제 사실상 이혼이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통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거를 아내한테 넘기게 되면은 과세 원칙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억이 넘어가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국세청은 이거 조론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재산 분할이다 이런 소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는 판례로서도 옛날부터 정립돼 있고요. 각각의 개별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도 이혼 시 그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조론이나 별거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부양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학설의 논의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런 별거의 합의와 조론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부양료나 뭐 보호 의무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실무례입니다.